이은우 씨, 잠깐 얘기 좀 하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이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이 서치펌 업계에서.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탑3 안에 하나 들어가는 일이에요. 커리어는 계속돼야 된다. 테헤란루 소진 언니. 오늘은 헤드헌터가 리뷰하는 헤드헌터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 리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진짜 너무 재미있게 잘 본방사수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직업이 헤드헌터인 드라마가 아마 처음인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로맨스라고 하니까 어떤 로맨스가 일어나게 될지 너무 궁금해서 열심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님만의 인재 추천 기준이 있으실까요? 돈값 하는 사람. 스스로 값을 한번 매겨보세요. 나는 과연 얼마짜리 인간인지, 돈값을 하고 있는지. 너무 천박한 거 아닙니까? 사람의 가치가 정말 돈으로 매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값을 하는 게 천박한 거라면 돈값을 못하는 건 뭘까요? 죄입니다. 사실 맞는 얘기 아닌가요? 연봉이라는 게 지금 그 사람의 몸값이잖아요. 몸값을 사람한테 매긴다? 우리는 거기에 맞게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연봉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몸값 하는 사람, 또 몸값이 높은 사람, 헤드헌터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이왕이면 몸값이 높아야 저희 수수료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사람의 가치를 매길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연봉을 책정하죠? 그 사람이 우리 직장에 와서 어떤 성과를 내고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기본 연봉도 정해지고 성과급도 정해지는 거잖아요. 팀의 성과급도 정해지는 거고.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이 회사에 밸류를 주었느냐, 가치를 내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값이 정해지고 내년에 또 몸값이 정해지고 이직할 때 또 몸값이 정해지고 우리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는 한 내 머리 위에 나의 연봉 숫자가 따라다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거는 좀 오바스럽지 않나. 뭐 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죄는 아니죠. 사회적 기업도 있는 거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의 가치는 뭐 자기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 몸값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그러면 뭐 몸값이 높아지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밸류가 올라가는 거고 나는 그런 거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느냐 몸값에 관계없이 그렇다 그러면 몸값이 없더라도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그건 죄는 아니죠. 아니 매일 타는 차를 왜 기억을 못 하세요? 후보자들은 잘만 기억하시면서. 후보자들은 내 고객이고 차는 내가 고객이고. 근데 왜 내가 애를 써서 구분해야 돼? 후보자도 고객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추천한 후보자가 그 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도 나오지만 입사한 이후에 그 후보자가 저희한테 포지션을 오픈해서 오더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고객이 되는 거죠, 그분이. 그래서 후보자를 만나서 성사를 시켰지만 그분이 언제든지 그 기업에 가서 오더를 줬을 때는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후보자를 만나서 고객이 되고 또 다시 또 다음에 나와서 후보자가 되고 또 다시 어느 기업에 추천해서 입사해서 고객이 되고 이런 경우가 무한 반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후보자가 고객이 될 수 있죠. AI 개발자 포지션 재오픈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 지난번에도 엄청 내먹인 고객수 아니야? 한 달로는 택도 없어요. 제대로 된 후보자 찾고 싶으면 기간 연장하고 우리 단독으로 가자고. 예, 알겠습니다. 어제 세영지와 후보자 롱리스트 업데이트한 겁니다. 이렇게 추려서 고객사의 최종 후보자 리스트 공유해요. 대표님, 벽면에 체크리스트 붙여놨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보통은 바빠야 정상이고요. 아마 바쁠 때는 정말 한 달에 한 기본적으로 몇십 건은 한 번에 동시에 돌아가요. 컨설턴트에 따라서 다르지만 많이 하는 컨설턴트들은 20, 30개씩 한 달에 주로 진행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행한 프로젝트가 하나 진행한다고 일주일 안에 끝나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오더 받아서 후보자 서치하고 추천하고 면접하고
레퍼런스 체크하고 입사까지 거의 한 3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를 진행을 해야 한 달에 매출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헤드헌터들이 말하는 롱리스트라는 거는 기업에서 JD, 잡 디스크립션에서 맞는 사람을 찾아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가 1차적으로 후보자 서치를 하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 추천을 받든지 외부에서 아웃서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정리된 첫 번째 후보자 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조금 더 뭐 1배수 이상의 1.5배, 2배수 정도의 후보자들을 선별해서 정리를 하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최종 정말 이분이 될 것 같아. 될 만한 분들을 좀 다양하게 다시 정리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제공하는 리스트가 이제 후보자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맨 처음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한 후보자의 리스트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에 애정 갖고 오랜 세월 함께한 분입니다. 그만 흔드시죠. 잡고 싶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면 돼요.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커리어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거. 그게 당연한 시장의 논리입니다. 시장 논리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가치도 있죠. 남의 회사 핵심 인재 빼가서 분란 일으키는 분은 모르겠지만 팀장님이 단순히 돈 때문에만 회사에 계셨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개인의 이익이나 작은 성공보다 더 중요한 조직의 가치나 의리도 있는 겁니다. 촌스럽긴. 곧 그 생각이 깨지는 때가 올 거예요. 회사는 절대 개인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도 저 얘기 듣고 뭔 소리야. 너무 올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촌스럽긴 하잖아요. 너무 공감됐어요. 이런 생각 2000년대 초반이나 갖고 있었던 생각 아닌가?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뭐 연봉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의리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상황 때문에 기업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겠죠. 하지만 요즘 분들은 어때요? 연봉 조금 더 줄게. 어떤 더 좋은 조건 제시해주면 이직할까?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 기업의 케이스라든지 이 양 팀장님 같은 경우는 한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소속된 인사팀의 직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양 팀장님은 실제로 지금 이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이 서치펌 업계에서 한동안 이런 대기업의 인재들이 중국으로 많이 유출된 케이스가 있었단 말이죠. 이거 실제 사례이고 그랬을 때 초반에 이런 반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어떻게 대기업에서 중국 기업으로 넘어가냐 그러면서 그분한테도 욕을 많이 하시고 정말 뭐 뉴스에도 나온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핵심 기술들을 유출을 했네 뭐 어쨌네 우리나라 인재들이 다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잖아요. 지금도 많이 이미 넘어가 계시고 잘 근무하고 계셔요. 근데 초반에는 중국에 엄청난 연봉을 받고 넘어갔다가 다시 실패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고 잘 적응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런 일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남자 주인공의 멘트 올드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생각돼요. 정말 몰랐다니까요. 후보자 이력이 가짜인지도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알았는데도 진행한 거면 헤드헌터 자격이 없는 거고 어느 쪽? 이봐요 고 고정남입니다. 예. 뭐 솔직히 우리 쪽에서 먼저 말 안 했으면 한국 그룹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뭐 완전히 허위로 작성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씩 부풀린 건데 그거를 자격 없는 쪽이네. 실적 올리라면서요. 하도 실적 좋아되니까. 정남 씨! 단독 실적 2개월 전 꼴랑 한 건. 이직한 지 6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적응 중인가? 헤드헌터 경력 5년, 물류유통 전문, 실적 연평균 15건, 고객사 관리 탁월. 내가 뽑은 이 사람 어디 있어요? 이것도 후보자랑 같은 방식으로 만든 스펙인가? 고남정 씨!
고정남입니다. 고정남. 대표님이 한 번을 제대로 불러준 적 없는 제 이름이요.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랑 같이 일 안 해요. 이제 그만 봅시다. 회사에서도 다른 서치펌에서도. 최서철은 회사가 알아서 마무리해요. 이거는 저는 21년 헤드헌팅 했지만 다른 헤드헌터들이 이런 후보자의 이력을 부풀린다?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조금 정말 이런 경우가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저희는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헤드헌터가 부풀리진 않지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후보자가 스스로 이력을 부풀리는 경우죠. 많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회사에서 같이 팀워크로 진행을 했는데 그걸 자기가 단독으로 진행했다고 하던가 제일 많은 케이스죠. 또 하나는 프로젝트를 한두 번 해봤는데 이걸 내가 굉장히 여러 번 해서 아주 전문가다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가장 크게 자기의 이력을 부풀리는 경우가 그런 두 가지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짜 혼자 다 하셨나요? 몇 번을 해보셨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죠. 그리고 레퍼런스 할 때도 이분이 그 프로젝트에 얼마만큼 인발브를 했느냐, 참여해서 어떤 성과를 냈느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후보자가 이력을 부풀리는 경우는 있어도 헤드헌터가 자신의 후보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력을 부풀린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추천 안 합니다. 지금까지 쌓은 커리어는 지키셔야죠. 지금 중국으로 이직하시면 괜한 의심 살 수 있어요. 개발자로서 부끄러운 선택은 하지 마세요. 그때 강 대표 얘기를 들을 걸 그랬어. 힘드셔도 버티세요. 그래야 다시 기회가 생깁니다. 지난번에 강 대표가 제안했던 그 회사. 다시 전화할게요. 사람을 또 얼마나 들쑤신 거야. 누가 자꾸 헤드헌터 망신시키네. 이직하는 이유야 만들기 나름 아니겠어요. 지도 궁지에 물리면 고향이 뭅니다. 테러가 없는데 어쩌겠어요? 살고 봐야지. 네. 헤드헌터라고. 다 같은 헤드헌터인가? 무섭네요. 실질적으로 서치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헤드헌터 간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 편이고요. 같은 후보자를 두고 경쟁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 JD를 줬는데 딱 이분이야, 이런 분들이 마켓에 얼마나 있겠어요. 거기에 맞는 분들이 소수의 인원들이 있을 텐데 그럼 서치펌에서 누가 먼저 연락을 해서 그분의 이력서를 받느냐의 경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후보자의 이제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후보자가 나 A라는 서치펌의 헤드헌터랑 할래요 라든지, 혹은 또 제일 먼저 연락 주셨으니까 난 이분이랑 할래요 라든지, 그때는 이제 후보자가 어떤 분하고 할지를 선택하게 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먼저 연락해서 저랑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다시 연락 오셔서 죄송하지만 제가 친한 다른 헤드헌터가 있어서 이분이랑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던가, 혹은 전 여기서 드랍할게요 라고 해놓고 그 후보자가 다른 서치펌의 헤드헌터랑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쟁은 실제적으로 있는 일이다. 또 같은 회사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같은 후보자를 가지고 다른 서치펌에서는 다른 포지션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후보자한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포지션이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서도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없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나중에 알고 보면 뭐 몇 개씩 걸쳐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진행하다가 최종적으로 가장 자신에게 좋은 오퍼를 준 기업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까지 저희는 모르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3개월 동안에 했던 이런 일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탑3 안에 하나 들어가는 일이에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요. 후보자가 드랍했다.
고사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왜냐하면 한 회사만 진행하고 있을 거라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후보자도 저희한테 속일 수 있고 감출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를 기회를 보고 있으면서 만약에 우리가 제일 좋은 오퍼를 제공하지 못했다 그러면 0이 되는 거예요. 3개월간의 노력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 이제 비슷한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면접 일자, 면접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게 주니어뿐만 아니라 시니어들도 뭐 교통사고가 났네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날 도착하지 못할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네요. 와이프가 반대예요. 기타 등등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 것 같은 이런 이유를 대면서 면접에 안 나타나시거나 더 최악의 경우는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고 그날 나타나지 않는 경우죠. 그런 후보자들이 아직도 있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지만 종종 발생하는 일이고요. 그럴 때는 고객사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 시간 내서 기다리고 계신데 후보자 왜 안 와요? 그러면 저희는 그때부터 동동 발을 구르면서 후보자한테 연락을 하지만 연락은 당연히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는 정말 미치죠. 그런 경우가 가장 힘들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사 일자를 정해두고 며칠 전에 얘기해 주시면 정말 그거는 고마운 경우고요. 당일날 안 나타나시는 분도 계세요. 오늘 왜 안 오시죠? 출근 안 하셨나요?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러고는 또 연락 두절되시는 이런 분들도 아직도 계시답니다. 정말 최악의 케이스죠. 이때는 저희 고객사에서 뭐 잘리기도 하고요. 그 서치펌이랑 일하지 말아라. 어떻게 이렇게 책임감이 없냐. 모든 책임은 저희한테 오게 되는 거예요. 그 후보자를 추천했다는 이유로. 근데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이분이 지금까지 너무 성실하게 프로세스를 밟아왔는데 면접 당일날이라든지 입사 당일날 안 나타나실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책임은 다 저희한테 오는 거니까 굉장히 그럴 때 너무 힘들어하죠. DB만 의존하지 말고 아웃서치도 같이 진행해요. 유명 랜드마크들 선별해서 참여했던 건축가 회사들 리스트업하고 설계부터 시공, 후속 관리까지 어떻게 진행했는지 알아봐요. 네, 우리 믿고 맡겨주셨는데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네. DB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죠. 그 서치펌 내에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는 쌓아놓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후보자 이력서죠. 한마디로 그 이력서들을 말하는 것을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요. 개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있어요. 보통 뭐 USB 같은 데다 이제 저장해서 다니는데 몇만 개씩은 들고 다니지 않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인의 데이터베이스와 서치펌 자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걸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돌려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안에서 찾을 수 있나? 그걸 찾아보고 그게 없을 경우에는 온라인 포탈 같은 거 많이 이력서 올려놓으시잖아요. 그런 쪽도 다 찾아보게 돼요. 두 번째로 거기를 찾아보고 나서도 적합한 사람이 없거나 조금 더 서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그 직무에 적합한 아니면 산업에 적합한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받기도 하고 콜드콜이라고 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무작정으로 연락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다각화해서 찾아봐야 되는 이런 포지션들도 있습니다. 콜드콜이라는 거는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다 회사마다 핸드폰이 아니고 유선 전화가 있을 때가 있으니까 그 직무에 해당하는 사람들 전화해서 우리 헤드헌터인데 뭐 이런 포지션 관심 있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죠. 최근 2년간 세린그룹 C레벨의 평균 연봉과 계약 조건 자료입니다. 찾으시는 것 같아서요.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유은우 씨, 잠깐 얘기 좀 하죠.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다 파일링해서 문서로 정리해놓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프린트 자체를 안 하잖아요. 다 내장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거나 어떤 무슨 프로그램 안에 다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문서실 굉장히 좀 약간 생소했어요. 그래서 연봉 자료 같은 것들도 본다고 하긴 했는데 고객사의 연봉 같은 경우 이제 마지막 오퍼를 줄 때는 고객사에서 먼저 오퍼를 제안을 해주세요. 이분의 현재 연봉
연봉과 희망 연봉을 저희가 다 추천드릴 때 전달을 드리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그 회사의 연봉 체계와 그것들을 조합을 해서 가장 적합한 연봉을 고객사에서 먼저 저희에게 제안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아 이건 좀 너무 낮은 것 같다, 아니면은 후보자가 실질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뭐 낮다든지 높다든지 적합하다든지 이런 걸 먼저 우리가 상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오퍼를 후보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네, 전무님. 내일 저희 후보자 첫 출근이죠?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직 소식 못 들은 것 같은데 방금 또 출근 못한다고 연락 왔어요. 강 대표, 벌써 3번째예요. 그쪽 후보자가 말 바꾸는 거. 총괄 책임자는 잘 뽑아놓고 밑에 팀원들 추천은 왜 이렇게 엉망이에요? 죄송합니다, 전무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회장님께서 이제 피플조 후보자는 받지 말라고 하시네. 이 프로젝트는 여기까지만 하죠. 강 대표, 지금 누가 작정하고 후보자 빼돌리는 것 같은데 주변 단속 좀 하세요. 끊겠습니다. 저는 좀 이런 경우를 가장 극혐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게 어떤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서 그런 경우가 기억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주변의 헌터들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진짜 뭐 난감하고 최악이잖아요. 그 최악의 경우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좀 많이 허들을 후보자한테 주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어디 진행하는 애 있느냐 솔직하게 얘기해라. 여러 가지 방면으로 또 다음에 미팅하거나 대화하면서 계속적으로 물어봐요. 또 업데이트된 사항이 있느냐, 또 어디서 제안받은 거 있느냐 계속 물어보고, 그리고 또 미팅하거나 이럴 때 보통은 헤드헌터들이 후보자의 직장 근처라든지 후보자가 편한 집 근처라든지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 근처로 간단 말이죠. 근데 저는 무조건 저희 쪽으로 오라고 해요. 그러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럼 오기 싫으면 마세요. 여기에서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정말 의지가 있고 관심이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오시겠죠. 근데 그게 관심이 없다? 그러면 저 죄송한데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아요 라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전화 연락이나 이메일에 얼마나 빨리 답장을 하느냐 이런 것도 저는 좀 봐요. 당연히 내가 이직하려는 회사에 관심이 있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이런 메시지가 올 수도 있으니까 좀 촉을 곤두세우고 보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거에 답장이 없다, 하루 이틀 뭐 전화하셨어요, 몰랐네요 이러고 다시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러면 얘 좀 이상한데, 좀 감이 안 좋은데,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놓죠. 그래서 중간중간 면접하고 나서도 첫 번째 면접하고 나서 어땠냐 물어보고 후보자를 계속 검증을 해나가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정말 가고 싶은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이렇게 하시려면 하지 마세요, 드랍하세요, 하기 싫으신 것 같은데 그만하시죠 라고 얘기하고 드랍 시켜버려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고객사한테까지 피해를 가게 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죠.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자를 좀 귀찮게 해라. 그리고 후보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관심 없거나 보통 정도의 관심 정도밖에 없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허들을 많이 두면서 검증해 나가면 불상사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커리어는 계속돼야 된다. 테헤란로 소진 언니 합니다. 사실 좀 너무 사실적이라 놀랐어요.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가 잘 되어 있네, 재미가 있네 그러면서 몰입하면서 볼 수 있었어요. 단 한 가지 좀 이거는 드라마인 것 같다. 서치펌 21년이지만 이준혁 같은 이런 서치펌 근무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SBS 인기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만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테헤란로 소진원이었습니다.